내게 부엌은 나는 지독한 집순이인 것 같다.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즐겁고 집에서 할 것도 굉장히 많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간단하게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한 2시 정도 되는 것 같다. 나는 부엌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한다. 야채를 다듬고 반찬을 만들고 뒷정리를 하고 주방을 닦고 나는 부엌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어쩔 때는 부엌에서 내 인생을 다 보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의식주가 아닌가 한다. 젊었을 때는 내게는 의가 중요했다. 옷이 너무 중요했고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옷을 사고 소비하고 꾸미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젠 주가 중요해진다. 집이 정말 중요하고 집이 어떤 위치에 있고 집에서 소음이 없고 주변에 이웃들이 어떤 사람이 있고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식이다. 먹는 것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 조금이라도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부엌에서 아둥바둥 애쓰지만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며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난다. 빵을 먹고 과자를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하는 행동들이 나의 건강 식생활에 매우 위협을 주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나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부엌에서 혼자 분투한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 다행이라는 마음이 든다. 왜냐하면 나는 가사일이 내 적성에 맞고 요리를 하는 것도 즐겁고 집안을 정돈하는 것, 정리하는 것,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부엌은 내게 있어서 부엌 이상이다. 부엌은 내 영혼의, 내 육체의 충전소이다. 당근 거래 그 이유. 나는 내 생애 최초로 당근 거래를 했다. 사이즈 240인 것을 신발로 샀는데 실상 도착한 것은 230이었던 것 같다. 내 발이 잘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였다. 근데 나는 판매자에게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5,000원짜리였기 때문이다. 발이 편하지 않아서 밖에서는 신지 않고 실내에서 신으려고 그냥 두었다. 그리고 어떤 니트를 나눈다 해서 줄을 서서 받으러 갔다. 나는 항상 나눔을 받을 때 약간의 선물도 가지고 간다. 근데 받아서 와보니 너무나 보풀이 있었고 사이즈도 너무 커서 도저히 여자 사이즈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받고 마음이 너무 상했다. 하지만 후기에 고마웠다고 인사도 써주었다. 앞으로 당근이 나에게 어떤 인연이 되어줄지는 모르지만 난 당근에서 물건을 사지는 않을 것 같다. 플리마켓에서는 직접 신어보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옷들도 여러 개를 샀지만 아주 작거나 너무 커서 입지 못했던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눈대중으로도 거의 맞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근은 사진을 교묘하게 사이즈를 속일 수 있고 보풀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발을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 신발을 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자한테 옷 나눔을 하는데 남자 사이즈 옷을 주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첫 나눔을 받으러 간 곳에서 그 사람은 나에게 기부를 요청하였다. 나는 당근에서 처음 나눔을 받았는데 기부를 요청하는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보고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 사람의 당근 온도는 거의 최상급이었다. 나는 세계의 당근에서 물음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당근과의 첫 인연, 나는 그다지 즐겁진 않았다. 나이가 들었는지 점점 무뎌지던데. 나는 6시간 전에 댓글로 상처를 받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마음이 잘 아물지가 않았다.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과의 대화를 하다가 남편에게 물어보았다. 자꾸 좋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럴 땐 어떻게 극복해야 돼? 그러자 그는 말했다.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나는 점점 무뎌지던데 일 많이 할 동안 어떤 안 좋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 나이가 많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뎌지지 않는 걸 보니 난 아직도 많이 성숙되어져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꼭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남녀 간의 심리뿐 아니라 인간관계라든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좋아한다. 불편한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저렇게 행동하면 참 보기 좋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리얼 다큐인 것 같아서
연애 프로그램이지만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나는 어떨 때는 내 주변에 CC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내 모습을 관찰해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행동하면 좋았을 텐데 하고 스스로 하루 일과를 반성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다. 나는 솔로 사계라는 프로그램도 생겼는데 이전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출연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예전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행동과 태도, 외모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객관화와 성숙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다. 아침부터 생긴 일. 유튜브 구독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다. 댓글이 달려 너무 반가운 마음을 확인해보니 전부 다 안티 댓글이었다. 댓글을 읽으면서 왜 좋은 말을 써줄 수도 있는데 항상 저렇게 나쁜 말을 쓰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을 읽다가 너무 악성 댓글이 많아서 유튜버님들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버가 어떤 수익을 얻는다면 그건 욕값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여러 카페도 글을 쓰고 또 유튜브도 비디오도 만들고 있지만 어떤 수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댓글을 받았는데 오타도 아니고 괄호를 어떻게 썼느냐 안 썼느냐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침부터 퍽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개인톡으로 또한 내가 기분 상한 것을 위로해주는 분도 계셨다. 세상은 정말 균형이 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 균형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고 소중한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다. 비밀톡으로 위로해주신 고마운 분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하는 모든 활동 안에 따뜻함과 위로, 다독거림을 담고 싶다.